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사정권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약값이 비싸 문제라며 다른 한쪽에선 약값에 부담을 주는 관세 카드를 검토하는 트럼프 행정부. 그 정책의 영향을 짚어봅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일단 누가 사정권에 들어가느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이게 시나리오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관세 폭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어떤 품목에 적용될지가 일단 관건입니다. 완제 의약품에만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료 의약품 또한 포함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요. 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을 오렌지 주스로 설명을 좀 드리면 과즙으로 농축액을 만들고 그 농축액을 병에 옮겨 담은 뒤에 포장하는 과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오렌지 주스의 완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농축액을 나눠 담는 과정을 현지에서 거친다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이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서요 미국 위탁 생산 기업에 보내고 여기서 완제품 생산을 맡기는 비중이 현재 높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관세 불확실성 발생 이전부터 현지 CMO 회사를 통해 완제 의약품을 생산했다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2026년까지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요 원료부터 완제 의약품까지 100% 국내에서 자체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국 공장을 좀 짓거나 현지 기업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농축액 자체 그러니까 원료에도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요 두 회사 모두 여파를 피해갈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삼성바이오의 전체 매출을 보면요 이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6%로 단일 국가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다만 삼성바이오는 CDMO 특성상 그러니까 위탁개발 생산기업 특성상 원료의 조달이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결국엔 현지 기업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직접 뭐 생산 시설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두 회사의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두 회사 모두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셀트리온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인 거고 삼성바이오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집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지난해부터 미국 현지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을 짓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는 직접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서 여러 공장을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이게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앞으로 거칠 리모델링의 비용이나 이후 발생할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높아서 굉장히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삼성바이오는 특히 강점이요. 이 늘어나는 물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생산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약 3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로 24만 리터의 4공장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이 국내 노하우나 경험이 있어서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미국에서 지을 경우 국내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기간과 비용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곳이 영향권입니까? 혹시 뭐 다른 곳도 더 있어요? SK바이오팜이 있는데요. 현재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좀 주력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은 상당히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일단은 이게 약가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그간 보였었잖아요. 근데 관세 정책을 이제 적용을 하면 말 그대로 정반대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업계에서 둘 다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에요. 일단 미국의 약가를 보시면요. 선진국보다 약 2.6배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국내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많게는 11배, 그러니까 11배, 그러니까 11배 정도 네. 더 비쌉니다. 좀 더 천천히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여기 필수 의약품들인데요. 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3배, 고혈압약 경우에는 2배, 당뇨약 3배, 그리고 위장관계 약이 11배, 그러니까 11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국가, 이 잘 사는 국가일수록 새롭게 개발한 신약 가치를 높게 인정해주겠다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살펴보면 전 세계 약가 중에서 북미, 유럽, 일본 순으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미국 약가가 항상 높았던 게 문제였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가 인하를 하고 또 수입하는 약에 또 관세를 매기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할 것이란 점입니다. 당초 예상을 깨고 앞서 보여드렸던 해열제나 항생제 같은 필수 의약품뿐만 아니라 항체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의약품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약값을 인하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주로 하는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이다 보니까 가격이 바이오시밀러는 더 저렴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리지널 개발사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지 않냐 싶기도 한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저렴한 약을 키우겠다라는 건 결국에는 신약 너네 가격 내려라는 압박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신약 가격이 내려가면 시밀러 제품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통상 시밀러 약은 오리지널 약보다 약 30%가량 더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약가 인하 정책으로 신약 가격 자체가 낮아진다면 이 시밀러에 적용되는 할인율 또한 대폭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셀트리온 같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판매량은 늘 수 있지만 시장 형성가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 그러니까 남는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가 인하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의약품 관세 시행 여부와 더불어서 여전히 관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미국 의약품 관세 사정권에 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산업부 이서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